여러분 안녕하세요. TVN 새 수목 드라마 악의 꽃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공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악의 꽃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9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N 새 수목 드라마 악의 꽃은 사랑마저 연기한 남자 백희성과 그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아내 차지원, 이 외면하고 싶은 진실 앞에 마주선 두 사람의 고밀도 감성 추적극입니다. 특히 14년간 사랑해온 남편이 연쇄살인마로 의심된다면이라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화두를 던지는 스토리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식어가 필요 없는 연기력의 배우 이준기 씨와 이 분위기까지 연기하는 섬세한 배우 문채원 씨, 전에 없던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한 배우 장희진 씨,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는 탄탄한 연기 스펙트럼의 배우 서현우 씨까지 든든한 배우진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자백, 마더, 공항 가는 길로 장르에 한계가 없는 명품 연출을 보여준 김철규 감독님과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유정희 작가가 의기투합한 만큼 멜로 서스펜스의 진수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웰메이드 드라마가 탄생했을지 악의 꽃의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기야, 나 꿈 꿨다? 좋은 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꿈. 나 사랑해? 당연한 걸 뭘 물어. 경찰은 과거 피해자와 배달 일을 함께했던 도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은 단 한순간에 내 삶을 폐허로 만들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언젠간 다가올 거라는 걸 알지만 그날을 하루만 더 뒤로 미룰 수만 있다면 왠지 저기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것 같아. 경찰 짓 하는 애라 천생연분? 솔직해볼래? 자식 낳고 살다 보니 걔한테 뭐 특별한 감정이라도 생긴 게냐? 지원이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전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사건에서 도민석이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CCTV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누구 소개받고 오셨다고요? 저 혹시 나 기억 안 나? 김무진?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수학이 형제 백희성 대학병원장 아들이라고? 신변상속 제대로 하셨구만. 팀장님, 저 아무래도 특종 터뜨릴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2002년에 현수 사라지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게 바로 네가 약속을 깨버린 결과야. 내가 널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니? 오늘 밤밖에 기회는 없어. 너 뭐야? 뭐한 놈이야? 난 당신 몰라. 납치된 사람 혹시 이 사람 맞아요? 선배, 나 뭐 해야 돼요? 나 뭐라도 시켜줘요. 뭐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럼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자꾸 생각나. 그때 네 모습이. 늘 생각했어. 널 만난 건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넌 날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지원아, 난 너한테 미안해. 사실 나 누가 이장을 죽였는지 알아. 맞아. 내가 죽였어.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너 만난 일 그냥 잊고 살게. 만약 네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한다면 떠나라. 모두를 위해서. 난 백기성으로 살고 싶어. 그것뿐이야. 난 내 인생을 잃고 싶지 않아. 선택해. 앞으로의 우리는 지금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 하이라이트 영상이 이렇게 짧게 느껴지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몰입감이 굉장한 것 같았는데 그만큼 보시는 분들도 궁금증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악의 꽃의 김철규 감독님과 이준기 씨, 문채원 씨, 장희진 씨, 서현우 씨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의 꽃의 수장이시죠. 우리 김철규 감독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악의 꽃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연출을 맡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의 꽃 연출 맡은 김철규입니다. 매번 연출자로서 이렇게 새로운 드라마를 세상에 내놓을 때마다 정말 떨리고 두렵고 겁이 많이 납니다. 이건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어떤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일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연출자의 천연 같은 숙명 같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두려운 만큼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컷 한 컷, 한 씬 한 씬, 한 해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배우분들과 같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두렵지만 그렇게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 사랑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설렘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저희가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배우분들도 만나봐야겠죠. 이준기 씨, 문채원 씨, 장희진 씨, 서현우 씨도 우리 생중계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각자 맡으신 역할과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악의 꽃에서 백기성 역할을 맡은 이준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없으니까 어색하고 또 심플해서 좋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작품으로는 2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거라 상당히 설레임이 크고요. 또 그에 따른 부담감도 있어요. 특히 이번 작품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정말 쉽지 않겠다. 또 내가
과연 배우로서 이런 도전을 맞이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작품에 임하고 하나하나 이 퍼즐과도 같은 이 이야기를 맞춰 나가고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인 지금까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퍼즐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곧 방송될 악의꽃을 그런 하나의 인간 군상의 퍼즐 같은 사랑의 이야기고 또 아픔의 이야기고 또 믿음과 배반, 진실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감독님을 믿고 우리 제작진을 믿고 우리 배우분들을 믿고 열심히 촬영만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하이라이트만 보고도 상당히 떨리거든요. 어떤 작품이 될지 저도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빨리 29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채원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악의꽃에서 차지원 역을 맡은 문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만에 하고 싶고 마음에 드는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작업을 꼭 해보고 싶었던 바람이 있던 감독님, 김철규 감독님도 만나게 되었고요. 또 같이 작품했었던 이준기 오빠랑도 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뭐 매 작품 그래 왔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네, 그렇게 끝까지 아직 촬영 중인데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 싶은 작품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감독님처럼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면서도 또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문채원 씨의 애정이 듬뿍 담긴 악의꽃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희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쇄 살인범 딸 역을 맡은 도혜수 장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우선은 감독님이랑 두 번째 작품이고요. 워낙 이제 저도 기존의 어두운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캐릭터는 좀 결이 다른 어둠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좀 새롭게 느껴졌었고 뭐 준기 오빠랑도 그 기존의 작품을 많이 해봤고 채원 씨도 그렇고 현우 씨도 그렇고 현장에서 분위기가 너무 지금 좋아가지고요.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끝까지 무사히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안녕하세요. 극 중에 김무진 기자 역을 맡은 서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뭐 기사 조회수나 팔로우 수 같은데 연연하다가 정말 뭐 우연인 듯 필연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특종과 양심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기자 역할이고요. 방금 저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너무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여태까지 했던 어떤 작업이나 역할들이 제 나이대보다 조금 높은, 나이가 좀 많은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여러분 제가 제 나이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좀 감사드리고 싶고, 네, 아무튼 제가 제 나이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제 나이대를 연기하는 서현우 씨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디테일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기자님들께 질문을 미리 받아서 취합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이 질문들 외에도 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규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악의 꽃에 여기 계신 네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각 배우들의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제작 발표에서 연출자가 대답하기가 가장 이제 곤혹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본인들을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네 명의 어떤 조화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네 분의 배우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고 굉장히 컬러가 서로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 조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분의 조합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서로 다른 색깔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자기의 장점도 발현되고 상대방의 장점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너무 지금 네 분의 배우가 너무 친해져서 현장이 잘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연출자로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별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백희성이라는 인물은 엄청난 에너지와 폭발력을 갖고 있고 또 아주 참혹한 과거를 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있고 억누르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거기에 이제 파트너인 최지원 형사는 밝고 긍정적이고 어떤 건강함의 상징 같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두 배우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고 그리고 장혜진 씨가 맡은 도혜소란 역할은 굉장히 이제 비밀스러우면서도 아련하고 굉장히 애틋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인물인 것 같고 거기 파트너인 이제 김무진 기자는 팔색조 같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띈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순진한 그런 배우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 지금 옆에 있는 네 명의 배우들이 굉장히 이제 최적의 이제 캐스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연출자로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각 캐릭터에 녹아든 우리 배우들의 모습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님께서 이준기 씨에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제가 실수했나요? 문채원 기자님이요? 문지영 기자님입니다. 깜짝이야. 예, 문지영 기자님이에요. 직접 올린 줄 알았어. 질문 안 올려주셨죠? 예, 아닙니다. 문지영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이준기 씨에게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찾아오게 되셨는데 악의 꽃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이번에는 또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주실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받았을 때 정말 어렵다. 그리고 한 가장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 부부로서의 어떤 멜로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잔혹한 과거를 지나서 지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치열하고 또 그 진실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그 인간의 상당히 또 집요하고 상당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당장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일까?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한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사하게도 제안을 해주셨을 때는 사실 뭐 문채원 씨랑은 먼저 제가 제안을 받고 먼저 통화를 했었고 나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채원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백희성이라는 캐릭터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오빠도 충분히 이걸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그러면 일단 감독님을 뵈야겠다. 감독님 뵙고 그 자리에서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던 게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기존에도 제가 물론 장르물은 많이 해봤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더 딥할 수도 있고 더 뭔가 다양한 것들을 제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이런 느낌들을 낼 수 있는 지금 뭐 제 상황일까요? 나이일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감독님은 상당히 잘 만들고 도전을 잘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시도의 작품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셔서 감독님과의 미팅에서 상당히 더 예, 물론 감독님은 여기 온 건 하겠다고 오신 거죠? 발로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하고 네 그래서 좀 더 감독님한테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얘기들 듣고 아 이걸 정말 배우로서 한 번쯤은 도전해 봐야겠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작품이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뭐 지금 뭐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 사실 감독님 배우분들 다 의지를 하지만 특히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를 해요. 기존에는 제가 작품마다 제 캐릭터에 대한 욕심도 많고 해서 매 씬 매 커트를 제가 모니터를 다 하면서까지 했던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전적으로 저는 좀 내려놓고 제 욕심들은 좀 내려놓고 제가 현장에 준비를 해가면 현장에서 계속 제가 있으면서 생각들 하는 것들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감독님은 정말 중원의 지휘자처럼 제가 좀 더 과하다든지 어떤 캐릭터의 어떤 밸런스들을 만들어 갈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잡아주시는 스타일이셔서 정말 믿고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한 것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 저는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를 사실 그려지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세 분의 배우분들이 또 따로 찍을 때 모습들도 아까 보니까 전혀 제가 생각했던 대본을 봤을 때 모습과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설레이네요. 대본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배우라면 매 작품 좀 이렇게 자기 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작품들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뭐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더 현장을 더 즐기고 현장에 더 녹아 있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냉정하게 보지 마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우리 이준기 씨 하면 믿고 보는 배우잖아요. 우리 믿고 보는 배우 이준기 씨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크다고 하니까 첫 방송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MK스포츠 김나영 기자님께서 문채원 씨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계룡선녀전 이후 2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하시는데 악의 꽃을 선택한 이유와 또 임하시는 각오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제 그때그때 일상 속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고 싶은 역할이나 선택하게 되는 그 드라마의 결은 조금씩은 달라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래도 변하지 않는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것이 악의 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던 기억이 나고요. 원체 이런 드라마의 결을 좋아하고 그리고 원래 저는 멜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사실 아주 전통적인 멜로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코미디면 코미디 혹은 멜로면 멜로 이렇게 하나의 장르로만 승부를 거는 드라마가 나오기보다는 거기에 장르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호러라던가 뭐 시공간의 그런 이야기라던가 이렇게 혼합돼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장르물과 그리고 멜로의 조합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악의 꽃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사실 예전에 그 장르물 역할을 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제 스스로 계산을 좀 잘못하고 들어갔던 경험이었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약간 두려운 다시 2차 도전인 느낌이지만
사실 직업적으로 이제 경찰이라는 게 그렇게 큰 포커스는 개인적으로 크게는 아니었어요. 그거보다는 멜로가 주가 됐던 게 마음에 많이 끌렸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형사라는 역할을 제가 이전보다 조금 더 잘 매끄럽게 소화하는 모습을 좀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도 악의 꽃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또 우리 문채원 씨가 정말 하고 싶었던 캐릭터였다고 하셨으니까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장희진 씨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작품에 대해서 배우로서 연기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장면들이 많았다고 밝힌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감정적인 요소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준기 씨와는 밤을 걷는 선비 이후 두 번째 호흡인데 재회한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선 준기 오빠랑 이제 밤선비 할 때 뵀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친해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근데 워낙 현장 분위기도 잘 이끌어 주시고 굉장히 그 분위기 메이커세요. 그래서 덕분에 되게 잘 맞췄던 기억이 남고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같이 작품한다 그랬을 때 사실 너무나 반가웠고요. 근데 이번 작품 하면서는 좀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상당히 좀 그래도 친한 거 맞죠? 네. 너무 앞에서 네. 보시니까 옆에서 보시니까 좀 왜 부담스러우시고. 친하지 않다는 거 뭐에 그래? 지금 계속 눈빛으로 레이저로 아니, 저한테 현장 분위기를 얘기하는- 만든다고 해놓고 친해지진 못해요. 이런 건 뭐죠? 잠깐 이준기 씨는 정면을 바라봐 네. 주시면 네. 우리 장희진 씨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 SNS에서 하세요. 아, 네. 아니 오빠의 이 밝음이 이제 가끔 채원 씨랑 저는 봤을 때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하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채원 씨? 네. 맞아요. 그래서 조용히 옆에서 마이크를 드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늘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언니가 장희진 씨에게 또. 네, 아니, 그래서 저랑 채원 씨랑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끄거든요. 네네.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장난처럼. 근데 오빠가 이제 그 정도로 저희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엄청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희 4명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기존에 어두운 역할을 많이 맡긴 했었었는데 상당히 저한테는 새롭게 느껴지는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봐왔던 그런 느낌의 장희진 그런 연기가 아닌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 씬 한 씬이 굉장히 임팩트가 세고요. 거의 감정씬도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서 조금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장희진 씨의 연기 변신 또한 저희가 기대하면서 응원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현우 씨에게 질문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어떤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실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첫 주연 드라마니만큼 감회가 아주 색다르실 것 같은데 솔직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하시네요. 네, 첫 주연작이라서 사실 좀 많이 설레고 많이 흥분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현장 와 보니 정말 새롭게 겪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공부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역할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됐고 사실 어떤 출연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작품을 하고 나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작품의 김우진 기자 역을 하면서 사실 이 김 기자는 굉장히 기자로서 막 예리하고 날카롭고 이렇게 진중하지만 굉장히 이 작품 안에서 또 능청스럽고 또 유머러스함도 잘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을 감독님께서 좀 잘 잡아주시는 것 같고 제가 조금 넘칠 것 같다 싶으면 또 낮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독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좀 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뭔가 제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높은 나이대를 연기할 때보다 본인의 나이대를 연기할 때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주로 뭐 형사나 이런 제 원래 나이 때보다 조금 약간 상향 지원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뭔가 요즘은 제 자신한테서 좀 옛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한동안 제 안에 품었던 이제 20살 때부터 항상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여태까지 항상 20살 때부터 선생님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다 풀어내는구나. 네, 정말 제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면들, 어떤 제 안의 스펙트럼을 정말 10분 활용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기적인 모습들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현우 씨의 활약 또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철규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연이어서 드릴게요. 먼저 스포츠월드의 정가영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드라마 소개에 나와 있는 고밀도 감성 추적극이라는 장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미스테리와 서스펜스의 외양을 쓴 멜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스테리와 멜로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장르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뤄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랑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연이어 막 벌어지고 정신 차릴 틈이 없이 막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숨가쁘게 쫓아가는 것 같은데 막상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그게 결국 주요 인물들의 어떤 사랑을 회복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그려지는 그런 서사 구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의 뼈대는 이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아주 참혹한 살인 사건,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이 기본적인 이야기의 뼈대인데, 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감과 동시에 어떤 주인공들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뭐 의심과 원망, 그리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화해와 치유, 이런 감정선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아주 밀도 있게 고밀도로 추적해 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밀도 감성 추적극이라는 표현을 써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더라도 몰입감이 굉장하더라고요. 고밀도 감성 추적극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연이어서 드릴게요. 한경닷컴의 김소연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부부의 세계나 스카이캐슬 같은 종류의 드라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악의 꽃을 어떻게 웰메이드로 풀어나갈 예정이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셔서요. 좀 연출 포인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이제 중첩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악의 꽃이라는 드라마의 최대 강점은 저는 참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누구도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신선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크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니크한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그런 이야기 구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새롭고 독특한 인물들, 독특한 캐릭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인물들로 지금 이제 인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인물들의 어떤 조화, 감정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뼈대로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어떤 연출의 포인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적 없는 참신한 드라마의 탄생,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준기 씨와 문채원 씨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문채원, 이준기 씨는 크리미널 마인드 이후 3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부부로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이준기 씨 먼저. 일단 뭐 장르나 드라마 스토리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때는 정말 채원 씨나 저나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안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사건을 다룬 위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사건들에 이렇게 집중하고 다가가고 사건을 해결하고 이런 팀원으로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뭐 장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간다는 재미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또 너무 그 능력 있고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배우와 사건만 해결하기에는 참 이건 너무 소모적이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좀 이제 제가요. 채원 씨는 아직 어리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멜로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채원 씨 같은 느낌이 참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뭐 작품으로서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아쉬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특히 채원 씨한테는. 그래서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또 어려운 작품에서 그래서 사실 전에 통화할 때도 야 이왕이면 좀 밝고 좀 가벼운 멜로에서 만났다면 더 어땠을까. 근데 이거 참 어렵겠다. 근데 심지어 우리 뭐 연애하는 모습 다루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부부야. 그래서 그러면 더 이 멜로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어떤 이 감정들을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멜로디를 통해서 또 저희도 배우는 게 상당히 있고 성장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촬영하면서도 즐겁지만 또 매신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꿈이 이루어져서. 네. 네.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네. 또 촬영하면서 설렜다고 하시니까 문채원 씨의 답도 궁금해집니다. 문채원 씨는 어떠세요? 너무 좋은 답. 옆에서 얘기를 먼저 해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준기 씨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너무 본인 얘기만 나오면 옆에서 너무 가까이 보시니까 솔직하게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문채원 씨. 네. 네, 저도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 영화가 굉장히 붐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배우의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남자가 개봉을 해서 한국 영화의 질과 확 높였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아직까지도 친구인 제 친한 친구랑 이제 왕의 남자를 보고 우리가 PC방에서 막 이준기라는 배우를 검색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분하고 이제 부부로 호흡을 맞추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 친구가 굉장히 저도 그랬지만 제 친구가 그때 완전히 빠져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전에 3년 전에 오빠랑 작품에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고등학생 때 영화관에서 봤던 배우랑 이제 내가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됐구나.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부부로 저는 부부 연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있는 설정도 처음이고 근데 그걸 또 오빠랑 다시 또 하게 되니까 오빠랑은 또 다시 작품에서 만날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이번에 아쉬움 없이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굉장히 이제 두 분의 부부 역할에 많이 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우리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님께서 부부 역할로 새로운 시도에 나섰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하시는지, 혹시 힘드신 점이 없으신지도 여쭙고 계십니다. 이준기 씨. 네, 왕의 남자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질문이 왜요? 들리지도 명작인데요. 않고. 네. 이건 뭐 제가 무슨 약간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그랬었군요. 신기하다. 네, 어쨌든 질문에 대한 인연이 깊네요, 우리. 그죠? 네. 친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그때도 크리미널 마인드란 작품을 거의 매번 본방사수로 했거든요. 근데 꼭 저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준기 씨 이번에 때문에. 또 같이 한다니까 친구가 지금 이것도 생방송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혹시 네.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준기 오빠 어깨가 내 미래보다 넓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혹시 친구분이신지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친구분 질투하지 마세요. 잘 크고 주안점. 있나요? 주안점은 알았어. 네, 저희 일단 뭐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컸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예전에 트윅스라는 작품을 찍긴 했지만 그거는 부부 생활이 그려진다기보단 제가 나도 모르게 생겼던 자식을 살리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린 드라마였고, 그래서 저도 부부의 생활을 같이 연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그 전사, 고뇌와 뭐 잔혹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그 전사들을 다 갖고 그런 것들 표현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지금 어제까지 또 촬영하면서도 쉽지 않고, 뭐 채원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매 씬이 다 쉬운 씬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부부를 연기하기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정말 각 그 서사들이 있고,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새로운 이야기들, 되게 좀 유니크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건으로 그리고 진실로 서로가 마주할 때 이 부부가 그 느껴지는 고통, 감정,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매번 노력하고 있고 뭐 하면서 결혼을 했다, 나는 채원이랑 결혼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오면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어떤 표정들을 부부로서 하게 될 수 있을까. 물론 너무 또 평범한 부부를 하면 또 너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만의 특별한 또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매번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역시 또 문채원 씨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이준기 씨의 시선인데, 아니 여기 댓글에도 지금 문채원 씨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다고, 촬영이 많이 힘든가 봐요라는 글도 제가 봤거든요. 힘든 점이 좀 있으세요? 부부 연기를 하면서? 저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니 이제 조금 이게 액션도 뭐 중간중간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또 그거는 이제 대역분과 함께 또 소화를 하니까 좀 나눠서 이제 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거보다는 심적으로 좀 그 역할이 겪는 그런 거와 제 마음, 실제 제 마음과 좀 많이 같이 가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 중간에 좀 쪘었어요. 네, 중간에 좀 쪘던, 저희가 야식으로 자꾸 떡볶이가 나와가지고 떡볶이랑 순대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최대의 적이죠. 근데 제가 야식으로는 안 먹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져가서 먹었는데 그때 조금 살이 쪘었다가 제가 한 6부 넘어가면서 이게 좀 살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떡볶이는 끊었는데 아무튼 그렇고, 저는 주안점으로 두는 거는 제가 이제 남편을 어쨌건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 지원이란 역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성 본능도 제가 느끼기에는 작품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후반부에.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느끼는 그런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동정심이라던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좀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부부 연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희진 씨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꽃이 서스펜스 멜로 장르인데 혹시 도혜수라는 캐릭터는 서스펜스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보면 될지 아니면 배우와의 멜로를 그리는 인물이라고 보면 될지 도혜수 캐릭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우선 근데 제가 이제 캐릭터 자체가 비밀에 좀 쌓여져 있다 보니까 한 4부부터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멜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서스펜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캐릭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멜로가 더 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 감독님 이 정도 스포는 괜찮죠? 그래요? 네. 이 정도 스포 약간 안 되는 건가요? 걱정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못 들은 걸로 해주셨으면. 살짝. 감독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근데 장희진 씨가 분명히 멜로가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근데 이제 아닐 생각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래서 있고. 저도 네. 모르겠어요, 사실. 네, 저희가 일단 4부부터 장희진 씨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쪽에 가까울지 직접 보면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현우 씨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준기 씨와 티키타카 케미스트리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두 분이서 연기적으로 조언을 주고받거나 뭐 서로 어떤 영감을 주고받는다든지 실제 촬영장에서의 연기 호흡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준기 형은 형이에요. 네. 네. 형 맞고요. 예. 다들 숨을 안 쉬셔가지고 제가 동생입니다. 네. 아무튼 놀라셨나요? 살짝요. 네. 정말 리딩 때부터 이렇게 참 뭐랄까요, 호흡이 잘 붙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본 준비하고 뭔가 생각이 좀 많아질 때마다 준경이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느껴지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잘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호흡으로 주면 저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또 리액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굳이 티키타카를 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뭔가 새롭게 현장에서 발견되는 찾아지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그걸 또 감독님 좀 잘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상대 배우로서. 정말 뭐 이렇게 준경 노련하지만 항상 또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게 좀 열려 있고 흡수도 빠르고 그래서 정말 상대 배우로서는 정말 복이 많은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기 씨는 어떠세요? 우리 서현우 씨와의 호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처음에 그 관계자분들께 물론 이제 그 현우 씨의 영화들을 보면서 처음에 현우 씨가 어떤 인물인가 또 그 서현우라는 사람이 누군가 싶을 정도로 캐릭터마다가 다 외모가 다르고 연기가 다르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번에 악의 꽃에 서현우가 나온대 해서 찾아봤더니 내가 그때 봤던 그 캐릭터? 내가 그때 봤던 그 캐릭터? 그런 것들이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현우 씨 처음 만났을 때도 아니 혹시 거기 나온 게 너? 거기 나온 게 너? 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 추석 때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봤는데 남산의 부장들도 제가 가족들이랑 보고 와서 현우한테 바로 얘기했던 게 그 전 땡땡 분 그분이 너? 그럴 정도로 상당히 본인이 상당히 변화무쌍해 카멜레온 같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정말 본인이 흡수하고 이렇게 캐릭터로 창출해낸다는 거에 상당히 놀랐고 동생이지만 또 어떤 때는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처음에 겁도 많이 먹고 들어간 게 주변의 분들이 서현우 그 친구 연기 진짜 잘하니까 준기 너 긴장 좀 늦추면 아마 너 먹힐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나도 짬바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쉽게는 안 먹혀. 그럼 내가 죽여?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작업이고 조화롭게 해야지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현우 씨를 딱 만났는데 성격도 너무 좋은데다가 일단 현장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본인이 고민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계속 함께 그 스태프분들이 세팅하는 중간에도 함께 이렇게 동선을 계속 맞춰보고 또 감독님께서 상당히 리허설을 좋아하세요.
저도 리허설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리허설 안에서 사실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을 때 더 좋은데 현우 씨가 그런 거를 첫 촬영 때부터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대했던 씬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아, 이분이 괜히 충무로의 다크호스가 아니구나. 잘 되겠다. 나중에 잘 되면 좀 나도 좀 써줘라 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거에 치열하게 접근할 줄 알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같이 연기할 때 상당히 재밌고 초반에는 이제 그 현우 씨 오는 게 상당히 기다릴 정도로 재밌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져서 좀 무뎌졌는데 예, 빨리 찍자 이런 건데 예, 초반에 그 사실 드라마라는 게 처음에 이 색깔 잡아갈 때 서로가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인데 그때 상당히 재밌게 해주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와줬던 동생이 아닌가. 현재도 상당히 재밌고.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티키타카 연기 케미 또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서울신문의 김지예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드라마 제목이 악의 꽃으로 정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들레르의 시집 제목이기도 한데 혹시 영감을 받았다거나 상징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뭐 제가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작가님이 붙이신 이름이고 드라마 그 작가님한테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대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겐 누구나 다 사람 안에 악의 씨앗이 있다. 누구나 다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인이 될 수도 있다.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씨앗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컬러로 어떻게 튀어내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결정되는데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런 악의 씨앗이 그 백희성이라는 인물의 아버지는 그 악의 화신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희성이라는 인물 안에서 그 악의 씨앗이 제대로 꽃피게 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악의 의도와는 달리 주변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차지원이죠. 차지원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 악의 씨앗이 악이 아닌 선으로, 사랑으로, 뭐 희망으로 이렇게 꽃피게 되는 이런 암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우 네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직업이 모두 독특한데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준기 씨는 금속공예가로 나오죠? 처음에 이걸 어떻게 그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걸 사실은 능수능란하게 하려면 정말 수년 뭐 짧게는 뭐 수년 길게는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장인 정신이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 첫 촬영 전까지는 좀 알아야겠다고 해서 그 유땡땡에 가서 이 영상 저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그 액세서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또 공예가 아니라 또 다양한 금속 공예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의 영상들 그리고 할 때 그 표정들이나 몸짓들에 좀 집중을 한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드라마에서 제가 이 세공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뭐 판매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기술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특히 백희성이란 인물이 이 금속공예를 하면서의 그 순간순간에 사건들을 접했을 때 또 진실과 마주했을 때 그리고 아내인 차지원과 있을 때 그 고민들도 그 공예를 통해서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그때 나오는 표정이나 몸짓들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또 현장에는 또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또 공예가분을 직접 또 섭외해 주셔서 그때 또 필요한 것들 또 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또 배우면서 좀 익히고 좀 차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채원 씨는 강력계 형사로 나오죠? 네, 저는 그 강력계라는 거에는 큰 포인트를 두진 않았고요. 그냥 최대한 담백하고 좀 의롭게 그런 경찰로서의 모습이기를 바랬고 감독님께서 제가 좀 이제 조금 그런 조절이 좀 현장에서 잘 되지 않을 때
감독님께서 그런 톤이라던가 대사를 뱉는 그런 톤에 대해서는 잘 잡아주셔서 도움이 컸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지원이 일을 할 때는 이제 한 중후반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 일에 동화돼서 거기에는 저도 그때는 지금은 현재는 사실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떤 시점부터는. 근데 어느 그 초반부랑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 일을 할 때 조금 지원이 약간 흥분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자기 일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지연의 위치가 경찰서 안에서 완전한 선배도 아니고 아예 그 후배인 입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애매모호한 또 그런 포지션에 있어서 원래 그런 둘째의 그런 그 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맞는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제 나름에서는 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희진 씨는 특수분장사로 나오죠? 네, 저도 이제 준규 오빠처럼 유땡땡 보면서 많이 네, 배웠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접할 일이 그래도 작업하면서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 보면서 의상 같은 거 좀 참고 많이 했고요.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참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다르지만 메이크업 하는 거라던가. 아, 사실 근데 이제 막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제 바람이 있긴 한데 아직은 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특수분장사로 분한 우리 장희진 씨의 역할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서현우 씨는 기자로 나옵니다. 네, 저 사회부 기자인데요. 네. 저도 유 선생님 통해서 당신 투뷰에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네,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고, 그리고 요즘은 뭐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각종 플랫폼 채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중과 소통하는지 조금 많이 엿봤던 것 같아요. 엿보고 또 그런 감각 같은 것도 조금 느끼려고 같이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이번 작품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기 씨와 문채원 씨에게 아마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질문 드릴게요. 드라마 속에서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 부부로 나오는데 아역 배우와의 호흡은 어떤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두 분께 이준기 씨 어떠셨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냥 바람이고. 근데 저 뭐 트윅스라는 작품 할 때는 좀 아역 배우분이랑 이렇게 한번 깊게 맞춰봐서 근데 또 다르잖아요 이게. 저는 저만의 방식은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역 배우분의 눈높이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붙어서 이런저런 얘기,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고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계속 얘기하고 하다 보면 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내가 함께 논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정신 연령이 썩 높은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아역 배우분들이 다 똑똑하고 다 계산도 잘하고 정말 현장에서 보면 연기도 정말 잘하고 이제는 뭐 큐 타이밍도 다 이제 알 정도로,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다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제가 물어봐요. 요새는 아이들이 어떤 거 좋아해? 어떤 말을 해줘야 좋아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 고민도 들어주고 아역 배우 친구가 그렇게 조금씩 서로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좀 거리감을 좀 없애는데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 딸이고 보면은 이제 지원이가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네. 이준기 씨의 또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채원 씨는 어떠세요? 실제로 저는 애기들 좋아하는데 저는 오빠가 이렇게 애기들이랑 눈높이에서 대화해주고 놀아주고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아역 배우들은 그냥 같은 배우로 생각하고 아이라는 느낌을 제가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또 아이로 생각하고 다가갈 때 제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예전에 몇 번 겪었어서 저는 그냥 같은 동료로 생각하고 저는 사실 먼저 말을 잘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아역 친구가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고 그리고 그 오빠한테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색종이로 접어서 종이 접기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 이제 그 저희 둘의 실제 이름이나 혹은 배역 속의 이름으로 그렇게 막 꾸며서 선물로 주고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까 안 줬나 본데. 줬어요? 안 줬나? 전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예. 네, 저는 예,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었죠. 다행입니다. 벌써 정말 가족 같은 케미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는 게 제 속으로는 내심 좀 고맙기도 하고 귀여웠어요. 네. 네,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악의 꽃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관전 포인트와 함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갈게요. 네. 뭐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악의 꽃이란 드라마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참신함,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누구도 다음 이야기를 다음 진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런 이야기의 진행, 사건의 흐름에 그냥 맡겨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재미있게 즐겁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대 많이 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씨.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의 또 드라마라서 시청자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뭐 단순히 뭐 저희 재밌습니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서스펜스와 스릴러 이 경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즐겁게 즐겨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서스펜스나 스릴러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사랑과 진실 혹은 사랑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피로감을 느끼시다든지 아니면 사랑에 대한 본질을 한 번 더 내가 생각해 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청자분들 찾아뵙게 될 것 같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고 수목밤에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사수 꼭 하겠습니다. 문채원 씨. 여기 계신 감독님과 그리고 저희 배우 4명이 그리고 이하 다른 스태프분들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여기 제작사 관계자분들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주 좋은 여름에 보시기에 또 적절한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86년생이고 올해 35살이에요. 지금 만으로 아니고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지금 이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서툴게 말하면 미숙한 점이고 좀 그거를 좋게 표현을 또 하자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때가 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저를 꼭 칭찬하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몇 년 후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느낌의 배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될 것 같고 본성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아직까지 그런 아이 같은 그런 부분이 남아있을 때 임하는 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어떤 그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서도 또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문채원 씨의 진솔함이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본방사수 꼭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장희진 씨.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저희 호흡도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너무나 다 너무 최고의 분들 모여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찍고 있으니까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네, 끝까지 잘 찍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서현우 씨. 네, 관전 포인트라면 저는 이 모든 인물들이 등장한 인물들이 다 내적으로 상충된 어떤 그 갈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또 배려하고 있지만 또 이기심을 챙기기도 하고 그런 그 내적 갈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정말 우리 드라마 보면서 즐거움도 많이 가져가시고 위로도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드라마가 정말 멜로, 스릴과 서스펜스 그리고 유머까지 장르적인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악의 꽃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인 순서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을 비롯해서 악의 꽃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작진분들과 출연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그 악의 꽃이 어떤 서스펜스 멜로라는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열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다음 주입니다. 수요일 밤 10시 50분에 첫 방송될 TVN 새 수목 드라마 악의 꽃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오늘 힘찬 시작을 알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악의 꽃 제작 발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